안녕하세요. 즐기는 손해사정사 이동윤입니다. 오늘 후유장애 진단서 발급 시 주의하셔야 될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장애 진단서는 국가에 장애인 등록을 하기 위한 장애 진단서, 아니면 산재보험에 장애급여를 신청하기 위한 장애 진단서, 그리고 국민연금에 장애연금을 신청하기 위한 장애 진단서 등 다양한 종류의 장애 진단서가 있습니다. 그중 오늘은 보험사에 제출해야 되는 후유장애 진단서에 대해서만 압축해서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보험사에 제출해야 되는 후유장애 진단서의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AMA식 후유장애 진단서와 맥브라이드식 후유장애 진단서입니다. 이 두 가지 후유장애 진단서에 대한 설명 및 차이점, 그리고 언제 필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AMA식 후유장애 진단서는 본인이 매달 납부하고 계시는 개인보험에 상해 후유장애 담보 혹은 질병 후유장애 담보를 청구하실 때 필요한 후유장애 진단서입니다. 이 AMA식 후유장애 진단서는 미국 의사협회에서 만든 평가 기준이며, 보험에서는 각 신체 부위, 눈, 코, 입, 팔, 다리, 척추 등과 같이 13개의 부위별 후유장애 지급률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인이 가입하신 보험증권의 후유장애 담보 내역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만약 상해사고로 후유장애 진단금을 청구하려고 하는데 상해 후유장애에 대한 보험 가입이 되어 있지 않다면 당연히 청구가 되지 않겠죠. 따라서 상해 후유장애 담보인지 혹은 질병 후유장애 담보인지를 먼저 확인하신 후 보험 약관 뒤편 별첨에 첨부되어 있는 장애 분류표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만약 본인께서 상해사고로 팔을 다치셨다고 한다면 이 장애 분류표에 해당하는 팔의 장애에 대한 평가 기준과 장애 지급률에 대해서 출력하신 후 이 부분을 후유장애를 발급해 주시는 의사 선생님께 드린 후 후유장애에 대해서 평가를 받는 것이 추후 정확한 후유장애에 대한 내용이 진단서에 기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후유장애 진단서는 본인이 수술을 받았던 수술병원의 주치의나 치료를 받으셨던 재활병원의 주치의로부터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술병원이나 재활병원의 주치의께서 후유장애 진단서를 발급할 줄 모르시거나 발급을 거부할 경우에는 병원 치료와 관련된 서류를 준비하셔서 다른 제3의 병원의 전문의를 통해서도 후유장애 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발급받으신 AMA식 후유장애 진단서는 본인이 가입하신 보험회사에 청구하여 해당 장애 지급률과 가입해 놓으신 후유장애 담보 보험 가입 금액과 곱하여 후유장애 보험금으로 수령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개인보험의 후유장애 담보는 이 AMA식 후유장애 진단의 영구장애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만약 5년 이상의 한시장애로 후유장애 진단을 받으셨다고 한다면 보험약관에 명시되어 있는 해당 장애 지급률의 20%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쉽게 설명드리면 영구장애 기준으로 손목에 후유장애 지급률 10%에 해당하는 한시 5년의 후유장애 진단서를 발급받으셨다고 한다면 10%의 20%인 2%가 장애 지급률이 됩니다. 이처럼 AMA식 후유장애 진단서는 여러분들이 개인보험에 상해 후유장애 담보나 질병에 의해서 후유장애가 남게 되는 질병 후유장애 담보를 청구 시 필요한 후유장애 진단서입니다. 두 번째, 보험사에서 요구하는 후유장애 진단서의 종류에는 맥브라이드식 후유장애 진단서가 있습니다. 이는 내 보험사가 아닌 상대방 보험사에 제출 시 필요한 후유장애 진단서입니다. 교통사고나 배상책임사고 등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손해배상금, 즉 합의금을 수령해야 되는 경우 맥브라이드식 후유장애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이 맥브라이드식 후유장애 진단서는 미국의 정형외과 의사가 각 신체 부위별 노동능력 상실률을 평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절단장애, 강직장애, 단축장애, 흉복부 장애 등과 같이 각 신체 부위별 발생할 수 있는 장애에 따른 노동능력 상실률을 세부적으로 나눠 놓고 있고,
또한 나이에 따라서도 이 노동능력 상실률은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맥브라이드식 후유장애 진단서는 60년 전에 만들어진 평가 방법으로서 현재 다양한 직업군이나 다양한 나이대에 대해서 수령하고 있지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도 법원이나 교통사고나 배상책임사고에 따른 보험사에서는 아직도 이 맥브라이드식 후유장애 평가 방법에 따른 후유장애 진단서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들이 교통사고나 배상책임사고 등으로 상대방 보험사에 후유장애 진단서를 제출해야 될 때는 이 맥브라이드식 후유장애 진단서를 발급받으셔야 됩니다. 맥브라이드식 후유장애 진단서도 아까 말씀드린 AMA식과 같이 수술병원이나 재활병원 등의 주치의나 다른 제3의 전문의로부터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맥브라이드식 후유장애 진단의 평가 시기는 원칙적으로 치료를 받고 나서도 그 증상이 고정되는 시점에 평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사고일이나 수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시점에 평가를 받아 후유장애 진단서를 발급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AMA식 후유장애 진단서와 달리 이 맥브라이드식 후유장애 진단서는 영구장애뿐만 아니라 한시 1년, 2년, 3년 등과 같은 장애에 대해서도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시 1년의 장애라고 할지라도 이 후유장애 진단서를 통해 여러분들은 상대방 보험사에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보험처럼 장애 지급률이 결정되었다고 하여 바로 보험금 산정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이는 해당 장애에 따른 노동능력 상실률과 피해자의 소득, 그리고 사고에 따른 피해자의 과실, 마지막으로 만 65세까지의 남은 피해자의 가동기간에 따른 호프만 계수를 곱하여 일시수입이라는 상당히 큰 항목의 손해배상금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맥브라이드식 후유장애 진단서로 20%의 노동능력 상실률을 평가받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소득이나 과실, 그리고 자녀 가동 기간에 따라서 이 일시수입은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일편적으로 합의금이 얼마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오늘은 보험사에 제출해야 되는 후유장애 진단서 두 가지인 AMA식 후유장애 진단서와 맥브라이드식 후유장애 진단서의 내용과 차이점 등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습니다. 만약 개인보험이나 배상책임 혹은 교통사고로 후유장애 진단서 발급 등에 대해서 상담이나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위 상담번호로 연락 주시면 더욱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 영상이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가 되었길 바라며 앞으로도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